우리 채널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360만 회 나왔던 차량이 10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공식 가격이 상정되자마자 2위를 차지한 에테르노 청담입니다. 그 다음에 4년 연속 1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PD님. 오늘은 23년도 버전에 이어서 24년도 버전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 10가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네, 가장 비싼 아파트. 작년하고 좀 변동이 있기는 해요.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은 작년에는 서울권 아파트가 말고 부산에 위치했던 LCT가 순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CT가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위권 안에는 전부 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렇게 한강변을 놓고 보면은 그 주위로 이렇게 있어요. 굳이 따져서 얘기하자면은 강남구에 3개, 용산구에 3개, 서초구에 2개, 성동구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순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10위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파크 삼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삼성동에 있어요. 예전에 왜 헬기 그 충돌 사고 났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24층하고 26층 사이를 여기를 충돌을 하면서 다른 피해는 없었고 외관만에 약간의 손상만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 공시 가격은 71억 5,100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는 90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공시 가격이랑 실거래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공시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파크는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수는 449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집을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 안에서도 가장 비싼 세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형대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고 평형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해당 평형수가 여기 공시 가격 순위에 올라온 거죠. 9위가 바로 반포의 대장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올림픽대로 지나다 보면은 네. 그 아파트인가요? 또 최근에 제가 여기를 실제 방문을 했어요. 펜트 세대를. 아크로 리버파크도 펜트하우스 가격이 이제 공시 가격이 된 건가요? 네, 펜트하우스 금액이 지금 공시 가격에 올라와 있는 건데 전용 234제곱미터가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안에는 펜트 세대가 총 8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단층으로 이루어진 세대는 4세대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복층인 건가요? 네, 복층이고 제가 보고 온 세대도 단층으로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엄청 단지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생활권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이 한강뷰가 있죠. 요즘에는 집값의 거의 20%의 가치를 한다는 게 바로 뷰인데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한강을 영구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고 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 또 제가 봤던 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세대 안에 정원이 또 이렇게 있어요. 집에서 정원을 갔다가 다시 세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딱 2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대를 봤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층고도 5m. 방 안에 이제 층고는 한 3m 정도인데 개방감이 굉장했어요. 정원을 나가면 이렇게 한강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정원 공간이 한 30평 정도? 그 다음에 세대 같은 경우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총 161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여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실거래 이력이 있어요. 110억 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호가로는 180억에서 2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의 장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게 분리수거를 하는 공간이 지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고 지하로 가서 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내에서도 조식 서비스도 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하우스는 15년 동안 최고의 공시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고 이건희 회장님이 거주하시기도 했던 트라우마하우스 5차.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총 1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지금 보시면 주택 유형이 연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나누는데 공동주택에는 아연세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네, 연립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기준하는 거는 5층 이상을 이제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이 대단지를 이룬 것들을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5층 이상을 하고 있으면 아파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층수가 더 낮기 때문에 연립입니다. 공시 가격 같은 경우는 77억 1,100만 원.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었던 게 약간 요새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수풀에 쌓여있는 요새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엄청 프라이빗하네요. 완전 프라이빗하죠. 그래서 예전에 주거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 여기도 위치가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인데 좀 번화하지 않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찾아온 그런 느낌? 그리고 안에 이제 방공호가 설치가 되어 있죠. 와, 방공호.
있고 전쟁이 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포레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얼마에 지금 공시 가격이 책정되어 있나요? 공시 가격은 77억 6,900만 원. 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70평형, 80평형, 90평형, 100평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펜트 세대가 또 있습니다. 네, 펜트 세대도 자쿠지가 있는 세대가 두 세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동이 있잖아요. 백일동하고 백이동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백이동이 더 뷰가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뷰를 가진 펜트하우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정원도 따로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도 이제 평형대마다 위치별에 따라서 또 뷰를 볼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달라요. 뭐 서울숲을 더 많이 조망할 수 있는 곳과 아닌 뭐 이렇게 호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망권에 따라서 금액도 이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90평형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90평형 뷰가 너무 예뻐요. 그 집안 구조 자체가. 거실에 들어가면은 이 양면 창으로 이렇게 서울숲이 다 보이거든요. 다 가보셨네요, 지금. 제가 다 가봐야지만 또 영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PD님하고 저하고 촬영 갔던 곳. 우리 채널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360만 회 나왔던 유엔빌리지 파르크한남인가요? 네 맞아요. 파르크한남이 차지했습니다. 유엔빌리지 우리 가봤잖아요. 네. 가는 길이 편치 않아요. 이게 길이 이제 꼬불꼬불한데 사실은 파르크한남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정말 유엔빌리지 안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빌리지 안에 들어섰을 때 들어가기 쉬웠고 그다음에 주차도 해보니까 너무 편했죠. 그죠? 네. 그리고 파르크한남에 들어갔을 때 그 세대 앞에 드랍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세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실거래가 있었잖아요. 우리 영상 찍고 나서 180억 원에 제가 봤을 때 유엔빌리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에서는 이 대형 면적을 찾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엔빌리지를 많이 선호해요. 불편한 걸 알지만 네, 근데 사실 유엔빌리지의 신축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주차 시설이나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다음에 한강 조망이 제대로 되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80억 원의 실거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5위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우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가봤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PD님은? 그 액자 같은 창문이 서울숲이랑 한강이 딱 보이는 게 이제 매력적이고 층고가 높았던 기억이 거기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때 갔을 때 PD님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살아보고 싶다고. 아 진짜로 젊은 세대가 확실히 좋아할 만한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매수 문의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묻는 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이기도 합니다. 전지현 씨가 또 펜트하우스 130억 원에 샀잖아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이제 또 단지가 280세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아래층에 위치한 게 아니라 29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조망권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또 면적이 37평, 62평, 77평,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펜트하우스를 가봤어요. 1, 2, 3호가 있거든요. 3호 라인은 보지 못했지만 1호 라인과 2호 라인,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지현 씨가 매수를 하신 거는 A동 라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동 라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1호랑 2호를 봤을 때 영구 조망이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 호 라인이. 제가 시그널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조망에 대한 내가 뭔가 이익이 있으면은 구조면에서는 조망이 좀 덜한 곳이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동은 제가 들어갔을 때 주방이 이제 위치가 왼편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들긴 해요.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근데 이제 B동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를 들어갔을 때 우측편에 주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방감 면에서는 이 거실을 느껴지는 게 A동이 좀 우수하지 않나. 그럼 펜트하우스는 몇 층에 있는 거예요? 49층으로 총 이루어져 있지만 집이 위치한 거는 48층까지입니다. 47, 48층이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호가로 200억에 나와 있습니다. B동에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조망이 좋은 2호 라인이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 4위는 한남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남동에서는 유엔빌리지,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또 한남동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집을 찾을 때 당연히 이런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택들 30세대 미만도 많이 찾긴 하지만 요즘 이제 트렌드는 약간 세대수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들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예전에는 막 숨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제는 내 주거 공간 안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실거래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을 이제 고민을 하실 때는 한남더일하고 이제 나인원 한남인데 조금 한남더일이 더 고지대이기는 해요. 세대는 이제 6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대형은 아닌 26평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남더일
한남더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제 14년 차거든요. 이제 신축이 아니잖아요.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대지 지분이 많고 단지 안이 좀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이룰 수가 있죠. 한남더위는 올해 이제 공시 가격은 98억 9,200만 원. 그 위에가 정말 핫한 나인원 한남입니다. 근데 나인원 한남은 정말 우수하게 평가해볼 만한 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왜 다른 데도 주차장 괜찮던데 이게 더 좋나요? 그때 고객분 때문에 거기 뭐 생활지원센터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차량이 10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한 세대에 10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잘 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도 널찍하고 그 부분은 좀 우수하게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한남동은 구도심을 이동하던 신도심을 이동을 하던 모두 다 가깝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멜 494가 있잖아요. 나인원 한남에는. 네. 이것도 큰 장점으로 많이 꼽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인원 한남이 89평이 그 취득세 이슈가 있잖아요. 조만간 곧 해결된다는 소리가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대가 75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75평이 매물이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리고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89평이 보통은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이제 좀 소음이 있다. 이런 소리들이 있어서 좀 안쪽에 더 위치한. 그래서 75평 중에서도 1호 라인하고 6호 라인은 좀 많이 선호하시긴 했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듯이 또 최근 실거래 98억 9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을 또 장점으로 꼽는 게 후문으로 가면은 남산을 갈 수가 있어요. 도보로 가깝게. 그래서 그것도 큰 장점으로 꼽아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아파트 단지를 왜 선호를 하냐면은 사실 커뮤니티도 커뮤니티지만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차량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 차가 없는 곳에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커뮤니티도 시그니엘의 카페 라운지도 정말 호텔에 온 느낌을 받았는데 나인원 한남의 그 카페 라운지도 꼭 카페에 온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은 특징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신축을 많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요즘엔 젊은 분들이 부를 이룬 분들이 많아요. 이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자산을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게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몸테크를 해서 그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훨씬 만족도 높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더 내 일의 능률, 생산성 방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신축들을 많이 찾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2위가 아마 올해는 처음 본 걸 거예요. 공시 가격이 산정되자마자 2위를 차지한 에테르노 청담입니다. 아, 기사에서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유 씨, 뭐 송중기 씨가 선택한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사로 접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공시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이게 기준이 펜트하우스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이 464.11이잖아요. 128억 6천만 원으로. 이게 왜냐면 아이유 씨가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30억이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펜트하우스입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다 가보셨는데 에테르노 청담도 가보신 거예요? 네, 에테르노 청담도 가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세대수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다 3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총 29세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지가 900평이 넘어요. 와, 진짜 크네요. 그 청담동 고급 빌라 단지를 가다 보면은 성벽처럼 이렇게 쌓아진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제 청담 건영 아파트가 있고 앞에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이제 청담 오솔길 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산책도 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대당 5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제가 직접 가서 주차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주차 공간이 정말 쾌적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를 하러 들어가면은 이 세대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또 드랍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정말 대지가 너무 크잖아요. 960평인데 이 로비도 굉장히 웅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좀 허전한 느낌? 그리고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는 그 세대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는 기계가 다 되게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하이엔드 주택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주방 가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피치네 굴로 주방 가구를 봤습니다. 그거 어떤 가구예요? 그게 금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장인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한국에서는 이 주방 가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직접 해외로 가시거나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제가 가본 세대 같은 경우는 높이가 6층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강뷰가 너무 잘 보였어요. 뷰가 압도적인가요? 네, 뷰가 압도적이었고 왜냐면 이게 층고들이 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6층에 위치하였는데도 낮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층고가 그럼 몇 미터예요? 층고가 3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년 연속 1위 더펜트 하우스 청담입니다. 사실 PH1
119로 많이 알고 있죠? 네, 원래 처음에 이름은 펜트하우스였어요. 펜트하우스 청담. 모든 세대가 꼭 펜트하우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층고 7m에 상하층을 이룬 복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전 세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작년에는 아쉽게도 실거래가 없었어요. 아, 매매 거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청담동 자체가 꼭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제 전세 거래나 이런 것들은 있었죠. 와, 전세가는 얼마예요? 가장 마지막이 14층이 10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세대에서 주는 이 층고 때문에 웅장함은 있어요. 거실 나갔을 때 이 층고가 7m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주방이 오픈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이것도 또 집안 구조를 또 인테리어를 하셔서 또 오픈형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점이 좀 있다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지하 3층까지 가서 버려야 합니다. 좀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제 세대수가 아무래도 29세대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 같은 게 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조금 골프 칠 수 있는 공간 말고는 뭐 휘트니스나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펜트하우스 청담을 갔을 때는 로비는 꼭 호텔 로비처럼 잘 꾸며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유명한 분들 중에 어느 분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장동건, 고소영 씨 뭐 가장 유명하죠. 박인비 씨, 뭐 현우진 씨 다 거주를 하고 있죠. 청담동은 이제 좀 아쉬운 게 뒤쪽으로는 이 차로 가기는 어디든 가든 다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나가서 산책하거나 이러기에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뷰는 뭐 당연히 한강뷰가 3개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A, B, C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C 라인이 이제 좀 약간 뷰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4년도 버전 가장 비싼 아파트 12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23년도 버전을 했으니까 PD님하고 상의를 해서 24년도 버전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색다른 공간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